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지역의 가상자산 규제 발표를 맡은 법무부 인사이트 외국 변호사 강래희입니다. 인생 첫 법률 세미나라 그런지 무척 떨리네요. 마지막 세션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 세션의 목차입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일명 텍스헤이븐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만 아일랜드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텍스헤이븐 국가들의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국가들입니다. 법인 설립 기간이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한 달 내외로 소요되고 요구되는 자본 조건들이 비교적 간편해서 외국 설립자나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 두 텍스헤이븐 국가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BVI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기존의 법률들로 커버하고 있는 반면 케이만 제도는 FAT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가상자산 법안을 신설하고 기존의 규제기관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두 국가의 규제 현황 및 법인 등록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예시를 통해서 이를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형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BVI는 카리브해 동부 해상에 있는 영국령의 섬으로 2022년 7월 현재까지 별다른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텍스헤이븐 지역입니다. BVI 정부는 각종 정부 발표를 통해서 이들 정부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BVI의 금융규제기관인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이고 당분간은 별도의 규제 없이 기존의 금융상품 규제 법안들을 토대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존의 법안들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투자사업법에 따르면 BVI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투자사업들은 반드시 FS의 규제와 면허가 필요합니다. 증투법에서 정의하는 투자란 주식, 지분, 펀드, 옵션, 선물 등을 모두 포함하며 직접 투자, 투자 중개, 투자 거래소 운영 등 대부분의 투자 관련 사업들이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BVI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지 교환 수단에 불과한 가상자산, 즉 소유권 외에 다른 어떠한 혜택이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은 투자 사업에 해당이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이 투자 성향을 띨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투자 사업에 해당해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ICO나 ITO를 통해 발행한 코인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도 ICO나 IT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금융서비스 관련법은 자금 조달 및 자금 서비스 사업을 규제하며 법정화폐, 전자화폐, 모바일머니 등의 모든 형태의 금전 송금 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융법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고객 계정 분리, 각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제출, 자본의 유지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BVI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전송되거나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가상자산 사업이 고객을 대리한 법정화폐 거래 및 송금을 수반할 경우에는 금융업에 해당하여 규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은행 및 신탁회사법에서는 예금을 인출, 상환, 대출, 그리고 기타 사용하는 모든 업무들을 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BVI 정부에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정화폐 거래 또는 예치를 포함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지갑에 법정화폐를 예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클래스 1에서 클래스 5까지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BVI에서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BVI는 외국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인데요. 역외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법인 설립 후에 별다른 회계감사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BVI의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컴퍼니로 법인 설립을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때 최소 1인의 이사, 그리고 최소 1인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주주와 이사를 겸임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주주나 이사의 국적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법인 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므로 BVI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에이전트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고 나면은 증투법, 금융법, 은행법에 따라서 FS에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무가 BVI 가상자산 사업자를 설립할 당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FATF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입 변호사 NFT를 구매해서 미니게임을 통해서 왕 변호사로 성장시키는 게임을 하나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게임을 BVI에 런칭하고 싶을 경우 먼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컴퍼니로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투법을 보면은 현재 NFT 같은 경우에는 BVI 법상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업에서 법정화폐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법이나 은행법의 규제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AML이나 세이프티 의무는 준수를 해야 되고요.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변호사 NFT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 NFT를 사기 위한 디라이트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앞선 게임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새롭게 IBC로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NFT 거래소 활동의 경우에는 NFT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는 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 ICO나 ITO를 한다고 하더라도 BVI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서는 ICO나 ITO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번이랑 4번에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거래소 운영이나 코인 발행을 할 때 저희가 말한 디라이트 코인과 법정화폐를 교환하고 송금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 서비스에 해당하게 되므로 금융법에 따른 라이선스 그리고 예치할 경우라면 은행법에 대한 라이선스도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국가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변호사 NFT와 디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모델을 자세히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예시로 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지 법인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케이만 제도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만 제도 또한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령 섬으로 주요 수입원은 관광 수입이었으나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알려지며 특수 목적 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처로서 인기가 상승하였습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만 제도는 FAT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2020년 5월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법, 즉 VASP 액트를 도입해서 가상자산을 감독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케이만 제도의 금융서비스업 일체를 규제하는 금융관리국인 CIMA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케이만 제도의 기본적인 가상자산 사업 규제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VASP는 샌드박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증권이나 펀드 등 다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CIMA를 통해서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먼저 많은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들은 우선 임시로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사용하는 VASP에 해당할 경우에 이 라이선스를 통해서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1년간 사업자의 운영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종 세금 혜택과 비자 혜택이 주어지고 회사 설립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규제 대상에 해당해서 VASP로 등록하는 것을 유예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은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상호펀드법, 폐쇄형 펀드의 경우에는 민간펀드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자본 또는 투자 이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 증권형 토큰을 거래 관리하는 경우에는 케이만 제도의 증권사업투자법에 따라서 규제되면 시마의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법에 따라서 베스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법에서는 페데프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이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가상자산을 양도, 발행, 보관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모든 금융서비스업 일체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베스프는 케이만 제도 내에서 이러한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을 설립, 등록 및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베스프에 해당할 경우에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는 시마에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AML과 관련해서 준수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지를 게시하고 때때로 시마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마의 요청에 따라서 케이만 제도가 아닌 다른 관할 구역에서 취득한 지분, 취득사항 또는 면허에 대해서 통지해야 된다는 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케이만 제도 내에서 법인 설립하는 과정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만 제도 역시 외국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통상적으로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고 법인 소득, 급여, 재산에 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만 제도의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포린 컴퍼니로 법인 설립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증된 정관을 제출하고 이사들의 리스트와 신분 증명을 제출하고 서비스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케이만 제도 내에 거주하는 현지 에이전트 1인 이상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설립하는 회사당 $1,040에 달하는 등록 비용과 유지 비용을 매해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샌드박스 라이선스 또는 베스프 라이선스 또는 다른 기타 규제기관에 의한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법정화폐를 송금 또는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머니 서비스 액트에 따라 시마로부터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케이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페데프상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AML 의무의 결함을 치료해야 하는 국가에 해당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가상자산 규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 NFT 게임을 개발을 하고 이 게임을 이번에는 케이만 아일랜드 내에서 런칭하고 싶을 경우에 먼저 포린 컴퍼니로 등록을 해야 하고 다음에 ABC 중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이 샌드박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다음으로 이 NFT를 활용한 게임이 다른 증권성은 띄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통상적인 NFT는 케이만 제도 내에서도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여 증투법의 규제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Invest 라이선스는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인데 말씀드린 대로 케이만 제도법상 이 지불이나 투자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NFT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제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ML과 CFT 국제 기준은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그 NFT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디라코인을 발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래소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인 의무로 새롭게 포린 컴퍼니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샌드박스에 해당할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증투법 규제에 관련해서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고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NFT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투법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ICO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할 디라 코인이 발행 법인의 노력을 통해서 보유자에게 기대 수익을 창출한다는 증권성을 보유할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에 해당이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증투법상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증투법에도 해당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베스프 라이선스 등록이 필요한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먼저 NFT가 가상자산 아니기 때문에 NFT 거래소는 마찬가지로 이 법 내에서도 규제 대상이 아닐 테고요. 디라 코인이 증권형 토큰일 경우에는 증투법을 통해서 먼저 이 토큰을 등록을 해야 하고 베스프에는 서비스 사업자로서 등록하는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거래소 운영이랑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 법정화폐와 디라코인을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실 경우에는 관련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고 AML과 CFT 국제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국가인 케이만 지도도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예시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분석이 아니고 정말 예시를 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은 상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타 지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